진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정말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한테 지시하는 말투나 음. 아니면 말투가 중요하다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뭐 아이가 됐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저희가 말을 할 때 감정이 섞인 말투도 있고 또 따뜻한 말투도 있고 다양한 말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말투 하나로 사람의 감정이 다운되기도 하고 네네네. 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저도 예민한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투가 아니었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었고 말이 주는 힘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말이 주는 힘에는 말투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가끔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엄마는 저희 아이들에게 순화된 말이나 이렇게 하려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가 학교라는 혹은 유치원이라는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엄마처럼 다정하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할 때 크게 충격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분별 있게 양육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네네네. 너무 아이한테 따뜻한 말만을 하면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평소에 하는 말 중에서 아이들한테 진짜 해가 되는 말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은 꼭 피해야 될 말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 딴따님께서 네. 생각하실 때 네. 해가 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뭐 하면 이거 할게. 이런 조건부의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밥 먹을 때 엄마는 지금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세워라 내워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빨리 밥 먹으면은 유치원 갔다 와서 뭐 간식을 줄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조건부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 핸드폰과 관련된 거. 맞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기 위해서 너가 밥을 먹으면 엄마가 핸드폰을 한 30분 하게 해줄게 라는 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아이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는 내가 뭔가 조건을 달았을 때 이걸 해결해 주는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조건을 달아야겠어 라는 게 학습이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랬거든요. 이게 밥을 안 먹고 바꿔주고만 오감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빨리 먹어 이렇게 지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엄마 너무 조급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승질날라 그래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이 아이의 행동이 조급하니까 아침부터 바쁘고 빨리 나가야 되고 나는 엄마랑 한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어. 근데 엄마는 빨리 재촉하는 거야. 나한테 빨리 해. 나 가야 된다고. 이거는 엄마의 마음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랑 더 있고 싶고 유치원을 안 가고 싶은 마음들도 가끔 있을 것 같고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그런 심리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5분 후에 버스가 오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이를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아이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쑥쑥하면서 아이에게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너가 좀 밥을 이럴 때 빨리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엄마가 조금 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엄마 마음을 짜증을 내지 않은 말투로 아이한테 그대로 한번 전달을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좋겠다. 네, 인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네. 어리다고 하더라도 네네. 부모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요. 특히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를 아이들이 볼 때 눈치를 보거나 위축이 되거나 네. 이래서 좀 많이 말을 안 하거나 하는 상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라고 해요. 아,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상하기 전에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네네네. 거. 처음에는 약간 저항하세요. 네. 저희 부부는 너무 사이도 좋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는 노력하는데. 하지만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래요. 라고는 하시는데 네.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이가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한 템포 한 10분 정도 쉬거나 1, 2분 정도 좀 쉼을 가지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이 혼자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부모님도 같이 치료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 치료까지. 치료라는 개념이 네. 좀 얘기를 하면 정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네. 아이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볼 수 있는 대상은 부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한테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네. 진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정말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한테 지시하는 말투나 뭐뭐 해 이런 거요. 뭐뭐 해 음. 아니면 분석하는 거. 너 내가 보니까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또 내 얘기는 듣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먹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도 어떤 걸 했고 얘가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거나 아이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네, 감시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면 몰래 뭔가를 하고 싶거나 숨어서 하거나. 네. 아,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구석에 가서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없는 그런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혼자 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한테 네. 분석하거나 지시하거나 또 협박하는 말투도 있어요. 조금 찔리려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협박이랑. 뭐 예를 들어서 조건부랑 좀 비슷해요. 협박은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난 너한테 이걸 해주지 않을 거야. 지금 밥 안 먹으면 너 간식 안 줘. 네. 이런 거요. 네네. 뭐 핸드폰 안 하게 해줄 거야. 찔린다. 네, 놀이터에 나가는 거 안 할 거야. 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하는 말. 특히 뭐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 반에 누구누구는 엄청 뭐 공부도 잘하고 엄마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교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을 심어주는 또 말이 있어요.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네. 신세한탄을 한다던가 아우 내 팔자야. 저거 누구 닮아서 저래. 그런 것들이 네. 아이들이 막 엄마가 신세한탄을 하거나 이런 말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또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저런 마음을 갖는 거는 내가 엄마 옆에 있어서 내가 엄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좀 우울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있기도 해요. 그런 엄마의 말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좀 우울감에 빠지거나 내 탓이야 이렇게 내 생각하는. 탓이야라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체한탄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엄마한테 나는 좀 필요로 하는 아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긴 채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보면 선생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가끔은 나도 짜증내고 싶고 친구 거 내가 하고 싶은데 친구가 갖고 놀면 뺏어보기도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닫아놓는다는 눌러가지고 억누르는 네,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계속 남의 눈치를 보는 아이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진짜 엄마 말 다 따라한다고 스펀지 같이 흡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책에서.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러는 거야. 그 생선을 딱 먹고 짭짤하네 이렇게 다
5살짜리 애가 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욱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제 네. 다른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네.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욱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풍선처럼 빵 터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다가 네. 안 돼, 참아 네. 이렇게 하다가 빵 텄어. 네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아이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한테 욱을 해놓고 또 한번 떠올려 보면 또 미안한 마음도 네, 있어요. 또 그럼 참을 후회하잖아요. 걸. 네. 욱하고 후회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앞뒤를 헤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이 불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한테 항상 양육을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도 뭐 화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욱보다는 부모도 미숙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야기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림책 중에 네. 그거와 비슷한 전래동화 같은 네, 걸 그림책이 이용해서? 있다라고 하면 네네.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놀잇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밥을 먹는 놀잇감을 갖고 와요. 소꿉놀이를 갖고 와서 그거 해봐야 되겠다. 입장을 바꿔서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아, 영현아, 오늘 엄마랑 너랑 소꿉놀이를 할 거야. 네네. 그런데 오늘은 영영이랑 엄마랑 역할 역할을 바꿔보자. 오. 그래서 엄마가 영현이가 되고 영현이가 엄마가 되어보는 거야. 똑같이 해보는 거죠? 네,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땠어? 그러면 그러면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다. 엄마도 네.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아이를 통해서 투사해서 볼 수 있고 아이도 자기가 보지 못했던 본인의 모습을 엄마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놀이치료할 때 이렇게 네네.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해요. 너무 꿀팁인데? 아니 이렇게 엄격하게 훈육을 했을 때 네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훈육을 막 욱하게 되면은 아이가 혼란스럽겠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갑자기 욱했다가 또 잘해줬다가 욱했다 잘해줬다 이러면 감정 아이가 널뛰기.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면은 눈치 보는 아이가 또 돼버리는 눈치.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항상 시시각각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난 건지, 내가 왜 욱해서 화가 났지? 아니면 나의 자라온 성장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 보면은 죄송해요.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네. 욱하는 그 감정에 내가 나 지금 열받았어. 기분 나빠. 너 때문에 나 짜증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빠져있지 않게. 그러면 그거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잠시 산책을 해본다던가 네. 가까운 카페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던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욱하는 상황을 소거하면서 좀 상황이나 이런 주변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새벽에 산책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에 산책하세요? 그러면은요, 네. 그 일관성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서 마음을 좀 알아차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뭐 알아차린다는 게 네. 저희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네네. 자각한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네. 그 자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우리가 기분 좋은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 나는 지금 어떤 행복한 일이 생겨서 이 이슈가 생겨서 나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거나 욱하는 상황은 나 지금 화났어. 끝.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계속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계속 가는 거를 중간에 끊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자각을 통해서 내가 왜 화가 나지? 이거는 누가 더 잘할까요? 내가 자기가. 더 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적어보는 거 방법이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텍스트를 쓰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녹음을 해보는 것도 오. 방법이고요. 내가 네. 왜 지금 화가 나는지. 네,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지금 왜 우리 아이한테 욱을 하고 있지? 이 욱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녹음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네, 저한테 제가 힘든 감정에 대해서 카톡을 보낸다던가 녹음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럼 뭐 저녁에 아이들 자고 나서 좀 조용하고 나만의 시간이 좀 있을 때 내가 오늘 한 했던 일이 좀 남아있거나 마음이 좀 찝찝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적어보면서 네, 스스로를 좀 적어보거나. 알아차리고 네. 자각해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반복이 좀 줄겠네요. 줄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우울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패턴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감정을 보면요. 네. 내가 어떤 한 음. 상황에 무조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네. 내가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은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지 않아요. 유독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네. 그것도 되게 많이 쉽진 않아요. 저는 네. 책에서 네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뭐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식의 표현이나 말투가 아이에게 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육아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아의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우리 아이한테 있어요. 네. 우리 아이 마음속에 있어요. 육아의 정답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그것만큼 아이가 정서적으로 주체성 있게 자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존중받고 있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네. 엄마가 양육을 하는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장맘이거나 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보거나 아니면 대리 육아를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특히나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생긴다던가 그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퇴근 시간에 물론 힘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니까 단 30분만이라도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한테는 0세에서 3세까지는 엄마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애착이 불안정하게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 같은 경우 유치원에 갔을 때 네.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아이가 울거나 떼쓰거나 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가 불안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이가. 그러다 사춘기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엄마가 많이 아이에게 피부 접촉 스킨십을 많이 해준다던가 퇴근 후에 많이 놀아준다던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네,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많이 놀아주진 않지만 이 시간만큼은 엄마는 너에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이 시간만큼 같이 놀아주려고 해. 네 마음은 어때? 이런 거 아이의 감정을 물어봐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청유형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가 말을 할 때 네. 그거를 그냥 얘기해봐. 그래서 어쨌다고 다 끝나기 전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 주기보다는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랬구나 구나를 좀 써주시면 뭐뭐구나. 네,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어 라고 아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된다.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100%다 흡수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흡수하는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말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박하는 말, 분석하는 말, 네. 비난하는 말, 그리고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는 말, 또 걱정하는 말, 뭐 불안을 심어주는 거, 화를 내는 언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 앞에서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게 아무래도 아이 정서상 좋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불안이나 초조가 아니라 자기의 주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와 같은 존재예요. 네. 아이가 우주 같은 존재가 막 나뒹굴어져 있으면 아이는 별이거든요. 네. 그럼 그 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막 뒹굴뒹굴 굴러다니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이한테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작은 말이라도 그게 아이의 감정에서
아이의 눈높이로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의 말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되게 아이가 주체성을 갖고 또 존중을 받는 아이가 결국은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흡수할 그 스펀지를 좀 더 좋고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채워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